목마른 대지에 열기를 잠재우듯 무더위를 달래주었던 냉면 한 그릇의 미덕을 밥상 위에 올려봅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 냉면 사랑이 아주 지독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칡냉면이니 과일 냉면이니 그 냉면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음식의 원형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의 숨겨진 역사를 한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장각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냉면을 먹어왔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귀장각을 찾았습니다. 귀장각은 조선 후기 왕실의 도서관이었죠. 이곳에서 냉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냉면에 대해서 그 맛이 눈꽃과 같다고 묘사한 것이 인상적이고요. 동국세시기에도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냉면이 평양도에서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먹던 음식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겨울에 냉면을 먹었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왜 겨울에 냉면을 먹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냉면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 떠나는 길. 서울을 벗어나니 강줄기를 따라 이어진 계곡에 낮게 드리워진 구름이 시간이 멈춘 듯 나그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워낙 깊은 계곡이 많아 전쟁 난리통에 숨어든 사람들이 많았다던 소백산 자락. 일사후퇴 당시 평양도 사람들이 터를 잡았다는 피화기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했던 마을에 남은 집은 10가구. 적적한 듯 보여도 오래된 세간, 정든 땅을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마을의 정취가 오히려 정겹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찍 왔는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사셔 그래? 평생 살았어요. 평생을 여기로 오르내리치면서 예. 들어가세요. 어우 더워. 해좀 피해야 돼. 뭘 또 맛있는 걸 삶으시네. 닭 삶는데요. 닭? 누구 주려고? 아? 사위 오나? 가파른 산길 한번 올라오기도 숨이 차는데 어떻게 여기서 평생을 사셨을까요? 그래도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갔다 오셔도 되나? 어디신데? 저기. 아, 왜 일로 오셨어? 근데 이렇게 높은 데? 여기 피난 곳이라고. 저도 아버님 고향이 저 황해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북 사람의 그 인자를 받았는지 나도 여름이면 그냥 냉면이 먹고 싶어서 쩔쩔매요. 그러니까 요새 뭐 냉면집 많은 데가 사잡수면 돼. 그러니까 늘 가지. 이건 뭘 가시는 거예요? 응? 녹살. 녹살, 냉면. 녹두, 녹두가 아니지. 메밀이라고 따로. 메밀. 메밀. 네, 메밀. 그래요. 내가 좀 갈아드릴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 둘이 뭐 나 혼자라도 갈. 옛날에 우리 할머니 있을 때도 많이 갈았어요. 그럼 잘 갈갔네요. 이 집어넣으면 주셔. 응? 예. 둘이 갈아야 돼요. 혼자 못 갈아 힘들어. 어? 예. 그래요? 힘들어. 서울 가야 돼. 옛날로 저 시간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고 있으니까. 산골의 하루는 더디게 흘러가도 지나간 80평생은 어찌 이리 쏜살 같은지. 자식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던 맷돌도 요즘 바깥 세상에서는 뒷방마님 신세랍니다. 냉면 한번 먹기 힘드네요. 어? 이거 하루 하나 먹으라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이 자식한테 이걸 또 대물림 해주셔야지. 이 음식 안 한대. 음식 만드는 거는 해줘야지. 안 하대 힘들어.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며느리가 안 하대. 이런 나한테 보내요. 그래야 돼. 그럼 와요. 먹을 것이 지천인 세상에 옛것은 이제 그리움으로 기억될 뿐이지만 옛사람의 손끝에 여문 솜씨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사시사철 국수가 별미랍니다. 산중이다 보니 곡식이라고는 거친 것들 뿐이지만 가루를 내어 반죽을 하면은 어느 것이나 국수 재료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죠. 누름나무 가루, 누름나무 뿌리기 가루 뽑. 이런 냉면이 좋고. 예, 어른들이 누름나무 뿌리기를 캐다가 바에다가 지져서 쳐가지고 섞고. 어른들 하는 거 보고 좀 내봐줘. 피화기 마을은 해발 700m. 소백산에서도 손꼽히는 오지입니다. 어휴, 이게 언제쯤 오는 일? 그래서일까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버려지는 일 없이 사람과 함께 늙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메밀가루를 넣고 누른단 말이죠? 예, 대포 껍데기. 아, 이게 대포 껍데기? 예, 대포 껍데기. 이야,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셨네. 우리 시아밤이요. 여길 뚫어가지고. 예. 정길려 할머니의 시아버님 솜씨랍니다. 꽤나 꼼꼼하셨던 듯 촘촘한 구멍이 가지런히 뚫려 있습니다. 예. 임시방편으로 만든 국수틀이지만 이 댁에서는 국수를 뽑을 때마다 요긴하게 쓰여왔답니다. 가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불을 먹거든요. 잘 된다. 몸을 치르니까 잘 나오네. 아이, 좋다. 이게 식구들마다 모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쫙 해가지고 해먹는 맛이 있을 거야. 이 마을에서는 어느 댁일 가나 가마솥 위에 국수틀이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습니다. 입에 물리도록 국수를 먹어왔던 탓도 있지만 메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찰기가 부족한 메밀은 국수를 뽑으면서 동시에 삶아야 국수가락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죠. 빠른 것, 편리한 것이 내달리는 세상이지만 피화기 마을의 시간은 세월조차 비껴가는 듯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장작불처럼 은근하게 살아온 세월. 누구는 피난을 와서 또 누구는 시집을 와서 반평생을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고 닭 한 마리라도 잡는 날이면 그날이 곧 마을 잔칫날이기도 했습니다. 피화기 마을에서는 잔칫날 국수에 닭고기를 고명으로 올리기 때문인데요. 잘게 찢은 닭고기에 국물은 오이냉국이나 동치미 국물을 부어서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나눠 먹었던 메밀국수 한 그릇. 이것이 바로 고향에서 여름 더위를 쫓기도 하고 기나긴 겨울밤 별미로 먹었던 평양도식 메밀냉면이랍니다. 덕분에 오늘 좋은 음식 구경. 아유, 먼저 좀 드세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북서는 겨울에 먹는 것이 냉면이다 그러는데 그 그렇죠. 이유는 예. 왜 그렇습니까? 우선 동치미가 있잖아요. 그래, 동치미. 냉면에는 국물 때문에. 육수가 뭐 소고기 육수니 닭공고기 육수니 해도 동치미 이상이 없어요. 맛있으니까 동치미 국물에. 그 겨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뜨뜻하게 불 때 놓고 전부 식구들 화로 하나 놓고 쫙 모여서 팔 서로 이렇게 닿고 이러면서 냉면을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때를 기억하면서 먹는 냉면 한 그릇.
세월과 함께 발랄했던 처녀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깊게 패였지만 그리운 맛에 대한 기억은 여전합니다. 네. 지금 실향민들께서 흔히 냉면은 온돌방에서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겨울에 먹어야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여름에 이 냉면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냉면이 여름 별식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냉장고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냉장 시설의 발달로 한여름에도 얼음 육수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겨울철 절식에서 여름철 별미로 효용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죠. 1930년대 신문을 보면은요, 여름에는 이 관청이나 그 회사 점심 시간대가 되면은 냉면집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이걸로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에도 냉면 인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의 냉면 가격은 15전, 쌀 한 마리 60전이었으니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죠. 그러나 냉면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아 올랐고 이런 인기는 당대의 문학작품에도 반영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냉면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이 수필, 에세이 같은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제 꼽아보면은 김낭훈 소설가가 냉면이라는 그 이 제목의 소설을 쓴 게 있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서 이 냉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냉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러니까 당시 여름철 냉면이 그만큼 인기였다는 걸 이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나 냉면이 지금처럼 보편화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냉면에 대한 기사는 식중독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평양지방 소식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의 냉면이 본격적으로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크고 작은 냉면집을 열면서부터 냉면은 실향민들의 남쪽 정착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본적으로 냉면은 이북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그 메밀로 만든 국수가 이북 음식인데 평안도에서는 평양냉면이 있죠. 함경도에서는 함흥냉면이 있고 이건 물론 이제 메밀냉면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잊혀졌는데 이 황해도의 해주냉면이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냉면은 이제 이북 그 음식이 유명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남으로 피난 와가지고 차려가지고서 유명해진 거죠. 당시에 문을 열었던 서울의 한 냉면집. 밖에서 먹는 국수라고는 짜장면이 대부분이었던 시절. 서울의 외식 산업에 평양냉면의 역사를 일구온 집이기도 하죠. 당시 냉면 요금은 20원. 전차 요금이 2원 50전이었던 시절이니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평양냉면의 톡 쏘는 동치미 국물 맛에 각제인으로 유명한 서울내기들도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동치미 항아리를 생명처럼 여긴답니다. 낯선 타향에 자리를 잡게 한 1등 공신이기 때문이죠. 있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한 2년 정도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가고서는 여기서 이제 주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시작한 게 한 45년, 한 5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평양냉면 국물은 동치미 국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끔 편육을 만들 때 남은 고기 국물을 섞기 시작한 것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냉면 국물 하면 육수와 동치미라는 공식이 성립된 거죠. 씹히면 면발이 툭툭 끊기던
메밀미원을 여름에 팔기 시작하면서 쫄깃한 맛을 더해주는 전분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먹던 냉면에 고명을 올리듯 약간의 기교를 더했을 뿐 냉면 맛은 온돌방에서 먹던 예전 그 맛 그대로입니다. 실향민들에게 냉면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추운 겨울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 먹던 추억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추억이 그리워 먼 길마다 않고 달려와 냉면 한 그릇에 정담을 나누는 이들도 많습니다. 잿물을 섞어요. 그렇죠. 그래 이북에는 밤참이라는 거 꼭 먹고 잤잖아. 밤참. 겨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치미 국물 떠다가 참기름 한 방 그게 그거 집집마다 다 먹잖아요. 있잖아. 동치미 국물에 참기름 한 방울이면 족하던 시절. 맛이 싱거우면 고춧가루를 뿌려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냉면집 어딜 가나 양념으로 겨자와 식초를 올리지만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랍니다. 계자는 우리 그 지방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당춧가루하고 식초하고는 반드시 넣어서 먹었죠. 그렇다면 그 추운 겨울에 냉면을 밤참으로 먹고도 속탈 한 번 안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의보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메밀에 대해서 성질이 차고 그리고 맛이 달고 그리고 독이 없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소화기를 튼튼히 하고 오장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설명을 했고 열이 많아서 생기는 부인병, 가령 대하증에 메밀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냉면 만드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74세의 김태원 씨. 그의 일과는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커다란 솥단지에 육수를 끓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하루에 끓이는 육수의 양은 무려 500리터. 수시로 찌꺼기를 걸러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김태원 씨는 올해로 55년째 단 하루도 쉬어본 일이 없답니다. 냉면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셈이죠. 19살. 지금은 여기까지만 옛날에는 초롱이었어요. 초롱도 380초롱. 한 통에 옛날에는 30kg 잡았어요. 당시 한 초롱이면 평양냉면 30그릇이 나왔으니 하루에 10,000그릇 넘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몇 안 되는 냉면집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넘겨서 이 육수를 차게시켜야 이 구수한 맛이 나고 냉면의 진미가 살아나고요. 요즘에는 조미료로 육수 맛을 내는 냉면집도 있다지만 김태원 씨 주방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메밀가루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공기나 열에 약한 메밀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메밀가루를 빻는 즉시 얼음물을 붓고 손에 열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재빠르게 반죽을 합니다. 이 얼음물을 반죽하면 오래 놔둬도 삭지 않고 그대로
면이 잘 찌게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심한 정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냉면 만들기가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옛날에는 지게 때를 눌렀죠. 지게 때 누르고. 그런데 이 애들이 냉면 10통만 누르면은 배고프다고 냉면 안 눌러 손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실제로 19세기 말 풍속도를 보면 국수 뽑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후 근대화와 함께 수동 지렛대가 등장하고 80년대 중반 지금의 유압식 기계로 변화를 거치면서 냉면집 주방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요즘에는 면을 뽑다가 배고프다며 투정 부리는 일꾼도 없습니다. 하지만 냉면 만드는 비법을 배우겠다며 소매 걷어붙이던 후배들도 동시에 사라져가니 하루에 10,000그릇 넘게 팔던 시절의 이야기는 먼 훗날 어쩌면 전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인데도 그늘은 조금밖에 없네요. 우리나라 국수의 막내격인 쫄면도 사실은 냉면을 모태로 하는 음식이랍니다. 이 쫄면은 30년 전에요, 인천의 한 제면 공장에서 냉면을 만들다가 우연히 굵은 냉면가락이 나왔는데 그 굵은 냉면가락을 분시점에서 판매하면서 쫄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 이렇듯 냉면의 역사를 돌아보면 숨겨진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데요.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냉면도 있었답니다. 바로 진주에 있는 진주냉면입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냉면도 있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진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문화해설사 정일영 씨에게서 진주냉면에 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냉면 하면은 북으로 평양냉면, 남으로는 진주냉면이 꼽혔죠. 무엇보다도 풍류가 있는 곳에서 냉면이 따른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장, 술 먹은 다음에 해장을 하는 데는 냉면이 다른 으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으로는 평양기생, 남으로는 진주기생을 손꼽을 정도로 교방 문화가 발달했던 진주. 지금도 경남 무형문화재 가운데 하나로 진주교방에서 추었던 궁중가무가 전해서 내려올 정도로 진주는 교방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교방 문화를 혹자는 기생 문화라며 천시하는 이도 있지만 전통 있는 예술로 맥을 이어온 교방 문화는 임진왜란 당시 논계라는 한 기생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탄생시켰을 정도로 멋과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교방 문화와 함께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진주의 교방 상차림. 한양의 선비들도 천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먹었다는 진주의 별미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그 관리들을 위해서 이 만들었던 그 연회 음식이자 잔치 음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음식이었습니다. 교방 상차림은 한정식과는 달리 연회 때 먹었던 음식인지라 술안주 위주로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인의 예지신, 오행의 의미까지 담아냅니다. 오방색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이 오방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오행이 각 우리 오장을 가리키는 색깔들이잖아요. 오장을 가리키는 색깔들. 이 오장을 가리키는 이 색깔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 먹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 오장을 튼튼하게 하니까. 그래서 교방 음식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지리산과 남해가 지척에 있어서 물산이 풍부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방청 숙수들은 제철 음식을 궁중에서 배운 솜씨로 갈무리해서 익힐 것은 충분히 익히고 삭힐 것은 충분히 삭혀서 깊이 있는 맛을 끌어내는데요. 그때의 숙수들은 구한말 교방청이 폐쇄되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각종 자료들과 전해오는 이야기로 복원한 교방 상차림은 음식 하나하나가 입에 넣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양과 색을 자랑합니다. 고기 좀 더 먹기 좋다고 일단은 너무 보고 화려하고 먹기 진짜 아까울 정도로 진짜 화려하고 좋습니다. 진주 예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교방 상차림의 마지막 별미가 바로 진주 냉면입니다. 진주 냉면은 고명이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 9가지 고명을 올리는데요. 그 시절 양반들만 먹을 법한 쇠고기 육전에 묵은 김치를 꽃 모양으로 말아 올리고 오이와 배, 계란 지단과 전복, 해상, 서기버섯에 오방색 고명을 올린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교방 음식에 원래 냉면이 있었나요? 네, 냉면이 있었습니다. 예, 교방 음식이 연회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기생들의 가무가 곁들여지고 이제 술과 같이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밥보다는 이 냉면이 아주 어떤 부드럽게 부드러웠기 때문에 냉면이 있었죠. 갖가지 고명의 부드러운 메밀면과 해물 육수의 맛 또한 깔끔해서 입안이 개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기름진 안주로 답답한 속과 숙취를 달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느낌도 있겠지만 모든 이런 거를 씻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연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진주냉면. 화려했던 진주냉면도 교방청과 함께 사라졌을까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당시의 저잣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전에는 그 저기 요 중앙시장을 위주로 해갖고 있었으니까 요 부근에 식당도 제일 많았고 또 냉면집도 제일 많았지. 그러니까 그 냉면집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한때 중앙시장에도 진주냉면집이 즐비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오갈 데 없는 교방청 숙수들이 하나 둘 차리기 시작해서 그 당시 상황을 글로 각색한 소설 속에도 진주냉면이 등장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까다로운 조리 과정과 중앙시장 대화재로 인한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점차 사라지고 지금 그 맥을 이어가는 이는 단 한 분, 올해 83세 황덕이 할머니입니다. 언제부터 냉면집을 하신 거예요? 내가 17살부터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래도 때는 거, 대선에서 또 냉장 좀 더 오라고 하니까 안 부린다. 우주된 파인데. 갈 때는 됐는데.
아유. 요새는 이다 기계가 먹는다. 옛날에는 뭐 말도 못하지 뭐 냉면 장사 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알은 또 이건 많이 낳는 몰라. 알을 9개 낳았으니 그뭐 어디 되겠네. 9개 나가고 아직도 놓고 물려다 나리고 아직도 놓고 물려다 나리고 밥도 이렇게 뭐 못 먹고 그만 그때 자기가 곤란해서 그만 아이고 말도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든든한 동지도 생겼답니다. 어머니의 솜씨를 어깨너머로 배운 막내딸과 사위가 황덕이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사라질 위기가 있었던 탓인지 할머니는 지금도 주방을 떠나지 못하고 사위 주변을 서성입니다. 우리 사오 아니다. 우리 아들 같다. 나는 사오 같다 맛이 안 나도 우리 아들 같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조리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길래 그 많던 가게들이 문을 닫았던 걸까요? 사위 정운서 씨와 함께 육수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진주냉면은 고기 육수가 중심이 되는 다른 냉면과는 달리 사골 국물에 각종 해산물을 넣는 것이 특징. 덕분에 해산물 특유의 시원함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데 재료마다 끓이는 시간이 달라서 육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꼬박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각 재료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재료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료에 맞게끔 불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료의 분량, 그 다음에 재료 집어넣는 그 시간, 그 다음에 불 조절. 그래서 한 가지. 육수를 내는 것은 체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주의력이 조금만 흩어져도 육수 맛이 달라진다니 육수 때문에 가업을 포기한 이들도 많답니다. 대를 못 이은 이유가 가장 큰 게 육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육수 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안 물려받은 거죠. 육수가 감칠맛을 더해갈 무렵 정운서 씨가 뜨겁게 달궈진 무쇠를 육수통에 넣었다 꺼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경상도 바닷가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생선 국물의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야 남아있는 해물찌꺼기를 녹여서 육수의 비린내도 사라진다니 옛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후 보름 동안 상온에서 불순물을 걷어가며 숙성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진주냉면의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 만큼 육수의 맛도 깊이를 더한답니다. 좀 불순물 결론적으로 숙성이 돼야지 깊은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이 되면서 그 불순물이 떠올라오면서 그걸 걷어내야지 비린 맛이 100%. 아까 그 무쇠로 다 잡아낼 수 없었던 거를 여기서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수를 다리는 일은 보통 보름에 한 번. 뽀얀 국물이 자줏빛으로 윤기가 날 즈음이면 항아리에서 인고의 과정을 거친 육수가 비로소 화려한 외출을 합니다. 옛 방식 그대로 놋그릇에 메밀면을 담고 오방색 화려한 고명을 올립니다. 재료값 때문에 전복과 해삼은 엄두도 못 내지만 고명 인심만은 푸짐해서 그 옛날 교방청 냉면 못지않습니다. 냉면 좀 뭐라이? 냉면 한 그릇 뭐라이? 화려함에 한 번 놀라고 독특한 해물 육수 때문에 두 번 놀란다는 진주냉면. 이 맛을 진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느끼 안 하고 깔끔하고 깔끔한 맛. 남도의 숨겨진 맛. 그것은 그것을 아끼는 이들의 정성으로 100년 역사를 훌쩍 넘었는데요.
입맛 따라 손맛 따라 냉면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하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함흥에서 이제 큰 식당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저희들은 그래서 두 끼는 무조건 이렇게 북한에서 말하는 롱막국수를 먹는 겁니다. 두 끼는. 새터민 안미옥 씨가 전통을 이어가는 농마국수란 함흥식 냉면을 말합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반죽을 해서 쫄깃한 면발이 일품인 냉면이죠.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그 감자 전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북한 말로는 녹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감자 전분과 하는 게 아니고 고구마 전분까지 하니까 면발 자체가 북한하고는 엄청 틀리죠. 색상부터. 함흥지방의 지천이던 감자가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는 귀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분으로 대신했던 것인데 그것이 함흥냉면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안미옥 씨는 감자 전분을 고집합니다. 고향의 진짜 손맛을 보여주겠다며 고명도 홍어회가 아니라 반드시 명태를 사용합니다. 홍어는 집에서 반찬으로 먹던 음식이지만 명태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던 음식이니 손님상에 홍어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식초로 삭힌 명태에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먹기 좋게 버무리는데요. 원칙을 고수하려는 그녀의 손끝에서 고향 음식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북한에 명태가 많이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명태가 그냥 담백하면서도 기름기도 없고 해가지고 명태 냉면인 핵국수에는 무조건 이제 명태회를 올려놓는 게 우리 함흥지방에서는 기본 이제. 쫄깃한 면발에 해무침을 얹고 톡 쏘는 고춧가루 양념으로 비벼 먹거나 육수를 부어 먹는 함흥냉면은 한국 전쟁 이후 낯선 타양에서 또 다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의 오장동을 중심으로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회무침 대신 편육을 얹어 비빔냉면의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여관에서 끊어지지 않는 면발은 냉면집의 가위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강한 양념 맛이 절묘해서 평양냉면보다 더 빠른 추세로 전국화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오장동의 터를 잡았던 이들의 함흥냉면입니다. 추억이 그리워 이곳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아는 사람 얼굴 만나기 쉬운 곳이 오장동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끔 텔레비 나오실 때 뵀어요. 근데 건강하시고 누구보다도 질 행복하셔, 질 행복하셔. 네. 지금 뵈신 분이 바로 구본서 선생님이 옛날에 잡섰던 냉면 생각이 나서 지금 이 오장동 골목을 들어섰답니다. 냉면은 추억도 추억이지만 이 더운 여름에 친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냉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차가운 국수인데요. 근데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먹는 지역이 또 있다고 그래요. 메밀 말고 밀가루요.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차 빼세요 이제. 영화의 도시 부산. 그러나 일사후퇴 당시만 해도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였습니다. 40만이던 인구가 몇 달 만에 200만이 넘을 정도였으니 부산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가운데에는 피난민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기 시작한 것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산의 밀면입니다. 밀면은 밀가루로 만든 냉면을 뜻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메밀냉면보다 밀면이 인기라니 2대, 3대째 밀면을 만드는 집도 한둘이 아닙니다.
1대는 우리 시어머니의 어머니, 친정어머니. 2대는 우리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내 3대 저거에. 그리고 소 등뼈가 들어가고요. 소의 사골. 그리고 요거는 소 기름입니다. 양지에 붙어 있는 양지 기름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육수가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육수 만드는 방법도 메밀냉면과 비슷합니다. 이리 가야 돼요. 단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부산 사람들 입맛을 고려해서 양지기름과 생강으로 깊은 맛을 더하고 소금과 간장을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간을 맞추는데, 이렇게 우러난 육수를 메밀국수에 부으면 냉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밀가루국수에 부으면 밀면이 된다는 도대체 맛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밀면하고 냉면하고 육수는 같이 사용을 합니다. 육수는 똑같아요. 예. 모든 재료는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면 차이예요. 요거는 녹말이고요. 밀면 반죽은 밀가루에 전분을 섞어서 만듭니다. 보통 2대1의 비율로 섞는데 메밀에 전분을 섞은 것보다 훨씬 쫄깃해서 냉면과는 전혀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피난 나오셔서 이 동네 정착하시고 냉면집을 하셨는데 하시고 계시던 중에 이제 피난민이라고 그 미군 부대에서 밀가루를 지급을 받으셨대요. 그 배급받은 밀가루를 우리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뭘 할까 하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식사하시려고 이렇게 전분 가루에 섞어서 면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고소하고 맛있더랍니다. 부드럽고. 그래서 아, 이게 이걸로 상품화 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 탄생된 게 밀면이에요. 당시만 해도 부산의 밀면집은 이곳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냉면보다 값싸고 쫄깃한 맛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밀면은 70년대 후반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냉면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름철 대표 메뉴로 부산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산 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냉면 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먹던 음식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그런 여건에 맞게 토착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냉면 탄생의 시작은 서민들 주머니 사정 때문이었겠지만 항구 도시의 여유로움이 밀면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겠죠. 푹푹 찌는 불볕더위, 사찰에도 무더위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맘때 민가에서는 삼계탕이나 추어탕을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내지만 사찰의 음식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날만큼은 다르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운 없으면 제피 따라 장떡 부쳐줄게. 복날은 스님들도 별식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전통적인 허브예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 고춧가루 대용으로 썼고 김치할 때 이거 집어넣기도 하고. 체구는 작지만 종갓집 며느리 못지않게 야무진 솜씨로 사찰 음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온 선제 스님이 별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민가에서 열매를 빻아서 향신료로 즐겼던 제핏잎을 손질해 두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표고버섯도 잘게 썰어서 오랜만에 솜씨 발휘를 합니다. 표고버섯 비빔 냉면이요. 스님들도 냉면을 드세요? 예, 냉면은 여름에 특히 이제 좋아하시는데 국수를 만든 사람들이 스님들이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국수나
이제 밀가루 그 칼국수 같은 거를 보시면 그게 막 땡기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님들은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나 이렇게 냉면에 글루타민, 뭉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거가 좋아하세요. 복날은 스님들에게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하는 날입니다. 국수나 냉면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곁들이 음식으로 만두와 전, 장떡을 만들기도 하는데 스님들 모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복날을 기다리는 스님들도 많답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민가에서 먹는 냉면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소스를 만들어요.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단맛은 과일로 대신하고 제철 채소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오이를 듬뿍 썰어 넣습니다. 미리 좀 넣어놓고요. 비비게 되니까 깨소금 지금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예. 스님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왔는데요. 땀을 많이 흘릴수록 필요량이 증가하는 단백질을 메밀이나 밀가루를 통해서 얻고 여름철 잃기 쉬운 입맛은 죽으로 되살리면서 모자라는 듯 절제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켜왔답니다. 여름철 더위를 먹었을 때는 노각이 제격이랍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과 섬유질이 많아 갈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아삭아삭한 맛에 무침이나 생채, 장아찌 등 요리 방법도 다양해서 사찰에서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제피잎 향기가 그윽한 무김치 국물을 체에 걸러서 물냉면을 만들고 고명으로는 무와 노각 절여둔 것을 소박하게 올립니다. 조금 넣고요. 혀끝의 맛이 아니라 기운을 돋우기 위해 먹는 것이 사찰의 냉면입니다. 꼭 찬 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더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질이 찬 음식을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메밀이라든가 노각이라든가. 사찰의 냉면은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그 자체의 기운과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지혜로운 먹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선재 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이 더운 여름날 네.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여기가 예. 은근히 높네요. 예. 그러고 여기 예. 입구에서 예.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무슨 냉면을 만드신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표고버섯하고 이거는 저기 노각으로 만든 물김치로 만든 건데요. 승소냉면이라 그럽니다. 숭소라니요? 예, 스님들의 미소다. 스님들이 냉면 뭐 이런 거 보면 미소를 짓는다 해서 승소라 그럽니다. 그럼 두 분 미소 짓고 계신데 진짜? 스님들의 미소라니. 냉면의 이름처럼 정갈한 맛이 더위를 단숨에 쫓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는 힘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시원하라고 먹고 그러는데 맛으로만 먹으면 안 되고 약으로 먹어야지 음식을. 약으로. 약식동원이라고. 예.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찰에서 한껏 미소를 지으며 먹을 수 있었던 냉면. 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냉면 맛을 알게 해준 무더위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각 지역의 냉면을 요모조모 살펴보고 또 냉면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나니까 이제 냉면 한 그릇을 맛볼 때도 그 맛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의 차이겠지만 서민들의 김장떡 항아리에서 출발한 음식이지만 한국인의 지혜와 또 제가 깨달은 냉면의 맛은 우리 어머니들의 손맛으로 지혜롭게 역사를 이어온 음식. 글쎄요, 그것이 냉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